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수정입니다. 이번 한 주 시장은 그래도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경제 지표들 발표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정치권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랏돈이 또 2023년을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브리핑 출발합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 한 차례 미뤄졌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회담이 있었고요. 또 어제였죠. 총리 주재의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각 부서의 장관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기재부가 매년 3월 말에 예산안 편성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를 하면 부처들은 지침에 맞춰서 5월 말까지 기재부에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지침이 확정됐다는 것은 내년 예산안 편성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네, 이번 예산안 편성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 중 하나인 한국판 뉴딜을 완전히 배제했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의 국비 투입이 예정돼 있는 한국판 뉴딜은 올해에만 1,100개가 넘는 사업이 반영돼 있는데 뉴딜이라는 단어가 자취를 감췄다라는 것이죠. 지난해 나온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자료에는 뉴딜이 28번이나 언급이 됐었는데요. 올해 지침에서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기재부 최상대 예산실장은 명시적으로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표현이 예산안 편성 지침에 나와 있지 않을 뿐이라고 답했고요. 중요한 것은 한국판 뉴딜을 구성하는 요소인데 디지털과 탄소 중립, 사회 안전망 등은 이번 예산안 편성 지침에도 녹아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애초 생각했던 취지나 집행 상황, 성과 그리고 향후 전개될 정책 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한국판 뉴딜이 다소 수정, 보완, 변화될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뉴딜이라는 단어가 빠진 내년 예산안 편성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한번 살펴볼까요? 4제 중점 투자로는 확고한 경제 도약, 민생 안정 기반 공고화, 또 미래 투자 확대, 국민 안정과 경제 안보 등을 꼽았습니다. 또한 재정 혁신 과제로는 재정 지출 재구조화, 재량 지출 10% 절감, 신규 재원 발굴 및 재정 관리 강화, 열린 재정 구현 등을 제시했는데요. 눈에 띄는 대목으로는 코로나19 대응에 투입된 지출 축소입니다. 소상공인 긴급 금융 지원, 방역 지원 사업 등 코로나19로 크게 증가했던 지출을 2019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라는 것이죠. 재정 지출을 10% 절감한다는 목표도 제시를 했는데요. 이에 따른 지출 감축 규모는 10조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자, 정부가 예산안 지침을 지난해 적극적 재정 운용, 또 재정 혁신에서 올해 필요한 재정 역할, 또 전면적 재정 혁신으로 선회한 것은 새 정부의 재정 편성 기조가 지출 구조 조정에 방점이 찍힐 것이란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 또한 현 정부 임기 내내 지속된 확장 재정을 비판하고 재정 건정성 강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실제로 정부 지출과 국가 채무는 2017년 5월 문정부 출범 이후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본 예산 기준 예산 증가율은 2018년 7.1%, 2019년에는 9.5%, 2020년에는 9.1%, 21년에는 8.9% 증가했습니다. 또 국가 채무 증가세도 가파른데요. 국가 채무는 2017년 660조 2천억 원에서 2018년엔 680조 5천억 원, 2019년에는 723조 2천억 원, 2021년에는 965조 3천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서 올해는 1차 추경 포함해서 1,075조 원으로 사상 첫 1,000조 돌파가 예상이 됩니다. 자, 일각에서는 재정 적자 및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당분간 크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윤 당선인이 세출 구조 조정을 강조하긴 했지만 취임 후 2차 추가 경정 예산을 실시하고 또 현금성 지원을 수반하는 대선 전 공약 취사 선택에 나서지 않을 경우 올해 예산 규모가 더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차기 정권에 대해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공급이나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등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예산 편성 그리고 국가 재정 상태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투자가 이뤄질지 또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다소 보수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 함께 하셨고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 계속해서 이어가 볼 테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슈 브리핑에서 이야기해 드린 내용들 이슈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정상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알파프로 팀장인 정태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총리 주재로 해서 국무회의가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예산안 편성과 또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이 확정이 됐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한국판 뉴딜이라는 내용이 아예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판 뉴딜의 주요 정책에 대폭 변화가 생긴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저도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 국가 프로젝트였던 디지털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SOC 이런 부분들을 이전과 같은 오프라인이 아닌 디지털화를 진행한다는 부분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현재 정권이죠. 현재 정권 같은 경우에 디지털 기반의 뉴딜이 이제는 새 정부에서 플랫폼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식의 변경이지 이 주된 목적인 디지털화가 바뀌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난 정권에서 이어진다고 봐야 되고요. 단지 방식만 바뀐다라고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로 빅데이터 같은 경우도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된다면은 결국 지금 현재 정권 같은 경우에 결국 데이터댐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댐을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데이터 표준화 방식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댐, 결국 데이터가 기반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테두리 안에서는 빅데이터가 기반이 된다는 부분들은 바뀌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댐은 결국 사회 기반 시설에 도움이 되는 이 데이터를 말 그대로 댐 방식으로 한 곳에 모아놓고 이거를 이제 표준화 방식, 그러니까 시스템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화하고 난 다음에 사회 기반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결국 디지털 시대로 더 빨리 가속화된다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바뀐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 방식이 바뀌는 것이다. 기존의 디지털 기반 뉴딜에서 플랫폼으로의 변화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기 때문에 뉴딜 자체가 내용은 그대로지만 이 단어 자체만 빠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다소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디지털 뉴딜 말고 뭐 그린 뉴딜 등 K 뉴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차기 정부 출범 이후에 또 관련주들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관련주 흐름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대표적으로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을 좀 봐야 되겠죠. 그러면 대표적인 디지털 뉴딜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탑픽지만 한번 꼽아보게 된다라면은 뭐 네이버라든지 가이버라든지
죄송합니다. 가비아입니다. 가비아라든지 비트컴퓨터 이런 종목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린 뉴딜은 잘 아시겠지만 신재생 쪽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뭐 CS 윈드 그리고 수소 쪽에는 두산 퓨얼셀 그리고 태양광 OCI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우리가 지금 현재 정부가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이런 그린 뉴딜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감에 의한 상승세가 지금 정권이 있지만은 2020년 7월 달에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는 기대감이 많이 좀 소멸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가파른 주가 상승세가 있었지만은 결국 이 내용이 공개가 되게 되면서 주가는 기대감이 소멸이 되고 주가 하락이 나는데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기대감에 이어서 실적인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정책 부분들이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것들이 주가 상승세가 지속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또 보완할 만한 또 새로운 정책들이 또 다음 정권에서 분명히 나와줘야 정책 관련주로서 어떤 힘을 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이번 정권처럼 다음 정권에도 어떤 구체적인 정책이란지 사업 현황이 진행되지 않게 된다라면은 아마 주가 반등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권 초기에 말 그대로 정책 기대감은 반영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 지속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속성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이 시장 기대치, 시장이라기보다는 증시의 어떤 기대치에 부합하는 이런 정책들이 순차적으로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는 종목들이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7월 이후에 이 기대감이 다소 줄게 되면서 재료 소멸이죠. 주가는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제 보면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서 KRX, BBIG, K뉴딜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20.6%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정확히 이 KRX, BBIG, K뉴딜 지수가 무엇인지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하락세의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지 섹터별로 좀 정리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KRX, BBIG, K 뉴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던 그 한국판 뉴딜 이런 정책들이 나오게 되고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인덱스, 그러니까 지수화시켜 놓은 곳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런 대표적인 업종들의 또 탑픽이 되는 종목들을 묶어서 지수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 종목이 12개 정도가 되는데 세 종목씩 4개 분야로 지수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대로 이런 뉴딜 지수가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두 번째 질문에서 대답을 좀 드렸듯이 기대감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차라리 이 기대감이 부각이 됐을 때 이 지수가 나왔다라면 상당히 많은 수익이 좀 날 수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그 기대감이 결국은 소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대감을 이어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결국에는 없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부재였다는 것들이 가장 큰 악재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뭐 인터넷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완전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죠. 규제 이런 우려감이 분명히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규제 우려감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해소가 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으로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달 그리고 11월 달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메타버스라든지 NFT에 대한 기대감들이 전반적으로 반영되면서 가파른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모바일과 그리고 NFT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점이 빨리 와줘야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이 2020년부터 연결해서 보게 된다라면은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있었지만은 2020년 7월부터는 하락세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아직까지 뚜렷한 상승세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대감이 상승했다가 그 이후 기대감이 좀 빠지게 되면서 주가 하락이 가져왔었는데요. 지금 다시 반등은 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BBIG라는 것이 배터리, 그다음에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렇게 4가지 업종을 묶어서 BBIG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투자는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공약에 있어서 뭐 메타버스
메타버스 관련 사업에 투자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전기차나 미래차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변화된 투자 전략 차기 정부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관련주들의 전망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정권 초반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게임이라든지 인터넷 그리고 바이오가 좀 정책 수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배터리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배터리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2020년부터 작년 11월 달까지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비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2차 전지 소재 관련주 전반적으로 강세가 상당히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가에 대한 프리미엄이 소멸되기까지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정권 초기에는 조금 소외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게임이라든지 인터넷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정권 초기에 어쨌든 정책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게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당선인께서 e스포츠 육성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모바일 게임의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P2E 같은 경우도 합법화에 대한 공약을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도 e스포츠 관련돼서 그리고 P2E 관련돼서 상당히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은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그리고 펄어비스 그리고 컴투스 같은 종목들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위직 스튜디오를 현재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터넷 같은 경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세 번째 질문에서 잠깐 언급을 좀 드렸듯이 어쨌든 그 규제 방식에 대한 변화, 그러니까 강제 규제에서 자율 규제 방식으로 넘어간다는 그런 점 때문에 아마 정권 초기에는 안도랠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제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강제 규제에서 자율 규제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깔끔하게 이 규제에 대한 부분을 해소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미래에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좀 기술적 반등, 정권 초기에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규제 방식에 대한 어떤 방향에 따라서 추가 상승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CMO 이 부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는 백신이라든지 치료제에 대한 어떤 주권 항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 백신을 화이자라든지 모더나에서 도입이 늦어지게 되면서 약간의 좀 노이즈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겠다라는 측면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글로벌 백신 허브를 구축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임상이라든지 백신 개발에 조금 더 정부 지원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제가 잠시 깜빡했는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날이라든지 그리고 디오유라든지 카카오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섹터별로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2차 전지는 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 말씀해 주시고요. 또 원전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2차 전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작년 말씀을 드렸듯이 작년 11월 달까지 너무나 가파르게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퍼 기준을 봤을 때 아직까지 고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2차 전지 사업이 돈을 벌고 있는 것과 주가는 조금 별개의 문제로 지금은 판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주가 프리미엄이 조금 소진되는 그런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은 이미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협정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투심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쪽 같은 경우는 체코의 도코바니 프로젝트라든지 그리고 사우디라든지 폴란드 원전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수주를 가느냐 단독으로 수주를 가느냐에 따라서 종목이 좀 엇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공동 수주로 가게 된다라면은 대장은 두산중공업이 될 거고요. 만약에 단독 수주로 가게 된다라면은 한전기술이 대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쪽 같은 경우도 뭐 신한울 3, 4억에 대해서 공사 재개에 대한 어떤 강력한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국내 쪽 같은 경우도 한신기계라든지 그리고 에너토크라든지 이런 중견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도 해외 쪽에 이슈가 나오냐 국내 쪽에 이슈가 나오냐에 따라서 엎치락 뒤치락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원전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업종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차장님께서 보시는 차기 정부에 있어서 또 예산안 편성과 관련돼서 눈여겨보는 섹터나 종목이 있으실까요, 팀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AI 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정부의 그 새로운 정부의 어떤 새로운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같은 게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AI 하드웨어 쪽이 아니라요.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CES 2022에서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로봇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그 디스플레이 화면에 인공인간, AI 여기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아마 앞으로는 이 인공인간이란지 그리고 인조인간 이쪽으로 아마 홀로그램 방식으로 좀 진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AI가 발전하게 되면서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좀 뺏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어쨌든 AI 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쪽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일단 마인드랩이라는 회사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AI, 인공인간의 어떤 기초 데이터가 되는 빅데이터 관련돼서 보게 된다라면은 비트나인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트나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분석 솔루션 제공하는 업체인데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빅데이터 기반의 AI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비트나인이라는 종목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안 확정과 관련돼서 정태근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으로 가져볼 텐데요. 저희가 6가지 시장의 키워드들 찾아보고요. 또 여기에서 6가지 특징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점검부터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도 무난히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늘 항상 예상보다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하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분석 도와주시고요. 키포인트도 정리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나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제 5차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조금 진전 있는 좀 협상을 통해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유가나 이제 원자재 가격 등이 이제 급락을 일단 보였었는데요. 물론 당장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단 완전하게 좀 끝난 상황은 아니지만은 일단 휴전이 되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시장을 이끌어갈 주도주로서의 좀 선택적인 좀 시장이 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오늘 장 한마디로 해서 일단은 지금은 새로운 주도주를 좀 모색할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미국 상원에서 이제 유식 감소에 대한 반도체 육성에 대한 법안 통과가 일단 됐는데요. 일단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물론 자국 내 반도체 육성을 키워 나가려고 좀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역시도 지금 삼성을 패스하고 TSMC로 지금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인텔 쪽으로 해서도 좀 강력하게 지원 사격을 해주는 등 사실상 좀 국내 반도체 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긍정적인 이슈는 좀 아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또 보입니다. 오늘 새벽에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실적이 발표가 좀 반도체 업황 쪽에서는 긍정적 이슈를 좀 여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반도체 유성 정책으로 인해서 오늘 좀 삼성전자가 좀 주가 역시 좀 긍정적인 흐름을 나오지는 좀 못했던 상황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포인트 일단 원자재
부담 해소에 따른 주도주 찾기인데요. 물론 어제 이제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급락하게 되면서 다시 좀 안정적인 가격대로 내려가면서 2차 전지 쪽 관련 이슈도 좀 재반등에 대한 관심이 좀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리튬이나 이제 니켈 가격 등 하락으로 인해서 그동안 원자재 부담이 컸던 2차 전지 쪽에서도 좀 최근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철강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내달 유통 가격까지 내다볼 수 있던 철강 업체는 좀 아쉽지만 좀 반대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상반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원자재 관련 이슈가 좀 둔화되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제조업체들에 대한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가 2분기나 3분기쯤에는 좀 기대되는 시즌이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키포인트는 이제 오늘 엔터 쪽에 좀 강세가 좀 돋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브의 BTS가 최근에 서울 콘서트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한 만큼 이제 여러 엔터사들에 대한 3반기 콘서트 매출 기대는 좀 클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M&A 이슈나 메타버스 그리고 NFT와 같은 이제 신사업에 대한 성장 동력까지 포함한다게 된다면은 차후 이제 모멘텀이 살아있는 엔터주들에 대한 뚜렷한 상승세가 좀 오늘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양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한마디와 함께 키포인트들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제는 새로운 주도주를 찾을 때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반도체, 엔터 그리고 원자재 부담에 따른 다른 종목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 키워드들 6가지는 또 어떤 것들을 꼽아보셨을까요? 6가지 키워드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됐는데 기대치 이상에 부합한다라는 소식으로 관련주들 부각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가 있었던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8개월 영업 정지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있죠. SK하이닉스는 IRM, 영국의 반도체 기업입니다. 공동 인수에 준비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또 미국의 연비 규제 소식이 있습니다. 규정을 달성 못한 기업에는 벌금이 부과된다라는 이슈를 받게 되면서 관련주들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콘솔 게임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이슈가 있고요. 오늘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의 스트레이키즈라는 그룹이 빌보드 1위를 차지했다라는 호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6가지 키워드 안에서 6가지 특징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 따라서 SK하이닉스 주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HDC 현대산업개발과 관련해서는 역시 HDC 현대산업개발이 특징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영국 반도체 기업 ARM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으로는 코아시아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고요. 미국의 연비 규제 소식과 관련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콘솔 게임 시장에 진출하는 NC소프트, JYP 엔터테인먼트까지 특징주로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이 6가지 중에서 3가지 특징주 확인을 해봐야겠죠.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 NC소프트,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네, 6가지 키워드와 6가지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3가지 특징주를 고스톱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LG 에너지 솔루션 볼 텐데요. 미국의 연비가 규제된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규정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게는 벌금을 부과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종목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고일지 스톱일지부터 먼저 나눠볼게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일단 고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상승 흐름을 좀 계속 보여왔고요. 물론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제 미국 연비 규제에 대한 좀 벌금을 강화한다는 소식이 일단 나왔습니다.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도 사실 이에 대한 반대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이제 좀 이러한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판매 확대 계획이 어떻게 보면은 좀 실현 가시성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미국 전기차 관련해서 선점하고 있는 K 배터리에 대한 업체들의 수혜가 조금 생각보다 크게 좀 부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포드나 GM 같은 이제 납품하고 있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애리조나와 같이 이제 배터리 공장 증설했던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이야 이제 반도체 공급 이슈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정이 된다고 했을 때 차후에 이제 매출에 대한 성장이 좀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회사가 되지 않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물론 지금 일부 원자재 부담에 대한 비용
비용적인 자체가 좀 얘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자동차 OEM 고객사로부터 보전받는 구조이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은 상승 리스크에 대한 이제 수익성 훼손에 대한 우려는 조금 과다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일단 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수급들도 많이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업종 자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물론 지금 이제 유가에 대한 대안책으로 전기차 이슈가 계속 나왔던 부분이 있고, 물론 이제 유럽차 같은 경우는 이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유럽 완성차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 자체가 동유럽 쪽에 많이 위치했던 만큼 최근에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와 같은 부분이 유럽 이제 시장에서 데이터가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현대차, 기아차에 있는 이제 수급적인 2차 전지 쪽으로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살아날 기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국 쪽으로 해서도 최근에 이제 왕선차 부분이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은 이제 생산 중단에 대한 이슈가 있던 만큼 이제 그에 대한 부분이 좀 기저 효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납품들이 서서히 2분기 때부터는 완화되면서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과 국내 2차 전지 전망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고 외쳐주셨고요. 자, 다음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인데요. 콘솔 게임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는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고를 해봐도 좋을지 고스톱 어떻게 보시나요? NC소프트는 스탑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작년부터 이어져 왔던 NC소프트의 우려 자체는 일단 시장에서도 그렇게 조금 달갑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작년부터 이어져 왔던 P2E와 같은 사실 이런 게임 시장 흐름 속에서 뭐 이번 4분기 발표 이후에도 다른 게임사와 같이 좀 다른 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했던 만큼 사실 좀 향후 성장성에 대한 의문을 조금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일단 그런 와중에 오늘 뭐 콘솔 시장까지 진출한다는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게임 시장의 성장성 자체가 블록체인과 같은 생태계의 흐름 속에서 좀 크게 시작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시장 속에서 몇 단계를 가겠다고 한다는 건데 결국 아무리 이제 리니지 W 에 대한 적정한 실적이 나온다고 했을 때도 수급적인 흐름이 과연 이제 다른 게임사처럼 상승 흐름이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이제 향후 모멘텀이 계속 부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상승 반전의 흐름은 좀 기대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사실 위니지 자체가 이제 국내 비중 매출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실제로도 해외 시장에서 계속 두각을 내지 않은 상태라면은 나중에 이제 P2E와 같은 플랫폼 시장에서 뛰어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제 후발주 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실적적인 면에서 크게 상승할 수는 있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NC소프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스톱이긴 하지만 지금 주가 흐름을 보니까 굉장히 지금 저점에 내려왔다, 바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뭐 손절 전략이 필요할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사실 4분기 실적 발표 때도 이제 NC소프트에서 얘기했던 거는 2분기나 3분기쯤에 색다른 수익 구조를 나온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게 P2E라고는 얘기는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나왔던 수익 구조가 과연 시장에서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가 좀 중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이 혹시나 50만대 근처에 오게 된다면 이제 조금은 이제 물량을 좀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향후 이제 컴투스나 이제 위메이드와 같은 상승 여력이 있는 회사는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게이머 쪽이 덩달아 상승을 하더라도 NC소프트에 대한 그런 기대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나오면은 물량을 좀 줄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 반등 시 물량 축소하는 전략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나만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게임 시장에서는 신작 출시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에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가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었던 게임주이기도 한데요. 이제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제 코인 쪽으로 시세가 조금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지금 이제
최근에 당선됐던 윤석열 당선인의 이제 정책적으로 보면은 사실 P2E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보수적인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게임 시장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카카오 게임즈와 같은 부분은 사실 어제도 같이 오딘의 사실 대만 시장에도 굉장히 진출을 하게 되면서 앱스토어에도 1위를 한 만큼 보라코인 2.0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꼭 게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엔터사에 대한 이제 플랫폼에 대한 온보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사실 이제 게임사들도 어떻게 보면 좀 차별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도 위미스 플랫폼이 있고 카카오 게임즈도 카카오 이제 보라코인 플랫폼이 있는 만큼 이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온보딩을 한 결국 코인 시세를 상승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실적이 부각되는 만큼 결국 게임 자체도 그만큼 차별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물론 P2E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게임위원회에서도 좀 강경하게 좀 불가라고 얘기했던 만큼 결국에는 이제 해외 시장에서 게임이 통하는 회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해외 시장에서 아직 그렇게 먹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컨투스는 서머너즈와 카카오 게임즈는 오디는 이제 유럽이나 이제 북미와 같은 시장에서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인프라는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게 되면은 저는 충분히 이제 P2E 쪽에 있는 이제 게임사들은 올해 좀 성장성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주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옥석거리기가 필요할 것 같네요. 세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JYP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스트레이키즈라는 그룹이 사실 저도 최근에 아이돌 그룹을 잘 몰랐는데 어느덧 빌보드 1위 자리를 차지를 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고라고 봐야 될까요? 스톱일까요? 일단 JYP 엔터는 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엔터사의 향후 흐름들이 사실 이런 주요 라인업의 아티스트들의 좀 활동에 따라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빅뱅 역시도 4월 5일 다음 주에 나오는 만큼 아마 컴백하게 되면 부가적으로 이제 또 업종에 대한 상승 흐름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이게 콘서트로 인한 매출 자체가 그만큼 BTS를 통해서 확인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상반기 쪽에서는 실적을 이끌어갈 만한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JYP 같은 경우는 사실 트와이스 위주였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스트레이키즈까지 남성 그룹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제2의 BTS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감을 같이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통상적으로 여성 걸그룹보다는 좀 남성 그룹에서의 사실 실적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은 소비를 하더라도 남성보다는 여성 쪽에서 소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남성 그룹에 대한 성장이 굉장히 엔터사들에게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하지만 JYP 같은 경우는 이 두 그룹들이 지금 활발하게 활동이 시작된 상황이고 4월부터 콘서트 일정이 사실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타사 대비해서 본격적인 매출이 어떻게 보면 2분기부터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덤으로 이제 NFT나 이제 메타버스와 같은 이제 향후 신성장 사업에 대한 매출이 추가적인 상승 밸류를 끌어올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JYP 엔터테인먼트 고다 외쳐주셨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뭐 콘서트 티켓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리오프닝 기대감도 불어 넣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엔터 업종 종목들은 어떻게 보실까요? 물론 그중에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빅뱅이 컴백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 어떻게 센세이션을 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JYP나 YG는 제가 볼 때 상반기 좀 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 군대에 대한 사실 리스크가 있는데 그 BTS 멤버 중에 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 생일인 만큼 사실 작년에 군대를 갔어야 하는데 이제 대한문화예술 대상으로 해서 병역을 2년 연기를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이와 같은 부분에 대체 복무에 대한 이슈가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 그러면 하이브도 덩달아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게 되면은 사실 뭐 하이브에서도 뭐 세븐틴이나 다른 그룹들이 뭐 활동을 잘하고는 있지만은 절대적인 수치로서의 하이브의 실적만큼의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군대 이슈는 결국에는 하이브의 성장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는 JYP와 조금 YG 엔터테인먼트 위주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고 그리고 나머지 엔터주들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특징주 3가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마감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0.16% 현재 상승하고 있고요. 2,745.41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로 2거래일째 상승이고요.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장중에 크게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힘이 빠지는 모양새고요. 현재 저점 구간에서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개인 매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팔고 있는 외국인 333억 원 오늘 시장에서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들은 1,225억 원을 팔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1,670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바로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오늘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다시 6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69,900원에 거래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 44만 원입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1.25% 강세 보여지면서 12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네이버 1.50%, 삼성바이오로직스 1.09% 상승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 우선주만이 파란불 켜고 있고요. 카카오도 1%대 가까운 상승세, 현대차가 오늘 2.55% 강세 보여줍니다. 18만 1,000원이고요. 삼성 SDI는 3% 넘습니다. 56만 원에 거래되고 LG화학이 0.38%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시죠. 네, 코스닥 0.08%로 강보합권 정도입니다. 938.57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장 초반에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만 장중에 계속해서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죠. 수급 상황 체크해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나마 외국인이 소량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181억 원 매수해주고 개인들도 399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376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확인해 보시죠. 네, 카카오게임즈만이 파란불 켜고 있고요. 1.62% 하락한 78,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61%, 에코프로비엠과 LNF 오늘 강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각각 1.10%, 1.92% 상승하죠. 펄어비스가 0.89%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네, 이쪽은 음봉이 우세합니다. 셀트리온 제약만이 0.30%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위메이드 0.20%, 첨보 0.89%, HLB 0.50%, CJENM이 0.08% 각각 하락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도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10만 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2차 전지 중에서는 첨보가 다소 약한 모습 보여지고 있네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바로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미증시가 간밤에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는데 국내 시장은 항상 늘 기대에는 못 미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들이 또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인지 시장에서의 이슈와 또 특징주들까지 분석 도와주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체감은 별로 다들 안 좋았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양봉으로 뻗어올려야 되는데 아침에 갭상승을 주고 나서 밀렸기 때문에 체감들은 다들 오늘 별로일 건데 시장이 나쁘지는 않아요. 시장이 나쁘지는 않고, 자, 미국 시장은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해보면 미국 시장은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죠. 정고점을 다 돌파를 하고 돌파 패턴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2,800으로 올라가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미국 시장이 잘 받쳐주는 모습으로 끝나서 근데 2,800으로 올라가기까지 이게 그냥 쉽게 올라가는 흐름들은 아니고 내일이 또 3월 말일이기도 하고 그동안 2월 달에 매매했었던 종목들에 대한 포트들을 이제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종목이 바뀔 것 같아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인데 오늘 종목들을 계속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종목들이 움직였다가 밀리고 움직였다 밀리고 이렇게 약간 누르는 흐름들인데 오늘 좀 유독 좀 더 심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3월 말일 내일까지 종목들이 조금 움직이는 걸 좀 보고 나서 왜냐면 2월 달에 여러분들이 매매했던 종목들 웬만한 애들 다 올라왔어요. 바닥에 있는 애들. 그래서 2월 달에 표적 종목으로 들었던 종목들도 다 수익이 났고 뭐 제약바이오, 진단키트, IT 부품, 그다음에 비철금속, 그다음에 뭐 비료, 사료 관련주들, 뭐 원전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다 바닥에 얘기했던 애들 다 움직였거든요. 다 움직이고 나서 지금 보면 이제 고점에 대부분 다 올라와 있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 제주 반도체도
다 올라와 버렸고 그냥 그렇게 급등 나오면 파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진단 키트들도 다 올라왔고 이렇게 올라왔으면은 이제 포트를 조금 교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4월 달서부터는. 그래서 4월 달에서는 뭐가 움직일 거냐 그거를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일단 4월 달이 돼야 되는데 느낌적으로는 어디가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를 못하고 이따가 이제 소통방송 때 약간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월달 열심히 매매했던 부분들은 다 종목들이 웬만한 애들 다 올라왔으니 차익 실현 좀 하고 현금화 좀 가지고 있으세요. 그리고 하루 이틀 정도 흔들리게 되면 막 새로운 포트,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거나 종목들이 조금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바뀌어지는 종목들로 들어가서 그쪽으로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한 다른 새로운 게임을 4월달에 준비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뭐 4월달에는 이제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변곡점에서 나쁘진 않다 얘기예요. 뭐 지금 하락으로 뭐 많이 빠진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느 정도 수익 났던 것들을 챙긴 다음에 현금화 대응을 해놓고 살짝 하루 이틀 정도 조정받으면 오늘도 좀 눌러놨으니까 시장은 종목도 좀 눌렀거든요. 그럼 누르면 누르는 대로 그거 사가지고 또 올라올 때 잘 팔아주는 그런 매매적인 전략을 4월 달에 펼 필요가 있다. 그래서 4월 달에서 이제 2,800 가고 2차 목표치가 2,900인데 그까지 올라가면 이제 거기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직 그 전쟁 상황 끝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게 급반전이 또 될지도 뭐 어떻게 될지 정말 전쟁이 종식이 될 건지 아니면 이게 또 극으로 또 치달으면서 또 다른 이상한 또 이게 이슈들이 나오면서도 시장을 또 가로막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아직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아직 이슈가 악재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강하니까 종목들도 잘 버티고 있는 것 뿐이지.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게 한 2,900 정도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위험한 자리인 것 같은데 2,800의 1차 목표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800까지의 매매적인 대응은 여전히 되는데 아마 4월 전에 한 번 정도 종목들이 이게 뒤바뀜이, 이게 손바뀜이라 그러죠. 한 번 이 테마가 돌 때에서는 한 번 흔들림이 나와요. 그때 잠깐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어쨌든 2,800과 2,900 여전히 지수 목표치는 남아있는 상황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테마주 2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한솔 로지스틱스라는 종목을 보겠는데요. 한솔 로지스틱스. 자, 물류 테마입니다. 물류 테마인데 지금 물류에 대한 대란이 또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서 오늘 이쪽 관련주들이 몇 개가 이제 강하게 움직였는데 바로 이제 그 중국 상하이항 운영 중단에 따른 우려로 인해서 중국 지금 상하이 쪽에 지금 도시를 봉쇄를 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세계 물동량의 상위권이 아니고 1위예요, 그냥. 1위에 상하이항이 운영이 중단이 될 경우 세계 물류 대란이 다시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움직였는데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제 해운주들도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HMM, 한진해운, 그동안에서 이제 가지고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대한해운, 흥하해운, 이쪽 종목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만간에 만약에 이쪽이 움직이기다 싶으면은 뭐 추가 매수나 뭐 그런 공략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미 물류로 움직이는 한솔 로지스틱스는 너무 떴기 때문에 공략은 좀 불가합니다.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 올라올 때 잘 파시는 전략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이슈가 있어서 오늘 이 관련주들이 움직이기도 했는데 근데 뭐 막판에는 수소차 관련주들이 움직이더라고요. 뭐 로봇에 관련된 지금 뭐 현대차 이슈도 있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내일 얘기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이제 토니모리. 오늘 엔터주 쪽하고 그다음에 화장품주들이 좀 강했는데요. 정부가 이제 새로운 이제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검토를 좀 얘기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최고 등급 1등급에서 그러니까 1급에서 결핵과 수두, 홍역과 같은 2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점진적인 완화를 하는 방안을 가지고 다음 달 4월 3일까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침들이 나올 예정인데 그래서 4월 3일까지 원래 사적 모임 이제 최대 8인 이렇게 영업시간 이제 11시간 이제 제한적으로 이제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리두기였는데 이게
10명으로 바뀌고 밤 12시까지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소비주들, 리오프닝 관련주들 이쪽 애들이 조금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받으면 토니모리 같은 경우도 조정받으면은 매수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거래량 패턴을 볼 때는 조정받을 때는 공략을 하셔야 될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자, 세 번째로는 실전 매매 정수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엑세스바이오 이제는 좀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수익률은 18.1% 수익이 났는데 이제는 이제 고점에서 이제 조정을 받을 때도 됐으니까 좀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떨어지면 밑에서 싸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3월 말로 가고 있으니까 75점 미 약간 경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매수 포인트도 75점 미 약간 관망하고 수익난 것들 챙겨가지고 일단 현금화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소비주들 괜찮아 보여요. 80.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다한 이야기는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현수였습니다. 네, 체감상으로는 시장은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강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다만 이제 좀 포트 변경을 해나가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신의 한 수 이렇게 4글자 보내주세요. 못다한 이야기 실시간 소통 방송을 통해서 더 자세히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방송 보셨던 분들 이후 소통 방송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트너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수의 신의 한 수 함께 하셨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